안녕하세요. 보통의 육아입니다. 지난 1탄에 이어서 오늘은 쌍둥이 자연분만 출산 후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은 여기인가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1탄을 먼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탄에서는 제가 아이를 낳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전종관 교수님께서 아이를 받아주셨고요. 진료부터 출산까지 쭉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탄에서 출산했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회복실로 옮겼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회복실로 옮겨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제 컨디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데 제가 7월 달에 나왔거든요. 7월 초에 나왔는데도 날씨가 더운 계절이었지만 너무 추웠었어요. 그래서 좀 추워요 라고 하셨더니 이제 이불 밑으로 히터랑 이런 거 넣어주시고 조금 제 컨디션 회복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었고 그래서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사실 얼마큼 있었는지 시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원을 할 때는 6인실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낳은 다음에 2인실에 자리가 나와서 2인실로 옮겼습니다. 병원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 입원실도 뭐 6인실이 괜찮은지 아니면 꼭 2인실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6인실도 괜찮았어요. 만약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이렇게 좀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동선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고 6인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커튼 같이 이렇게 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의 얼굴이 보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또 산부인과라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되게 조용했었어요. 그렇게 막 불편하게 있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잘 때는 막 코 골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2인실이어도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똑같이 불편한 거니까, 네, 그거 외에 6인실이라서 특별하게 너무 불편하고 그러진 않았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면 자리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인실로 입원을 했다가 이제 출산 이후에는 뭐 2인실이나 이렇게 좀 인원이 적은 데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이제 2인실로 옮겼고요. 아이 낳은 다음에 이렇게 뭐 좌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쓰는 것도 조금은 편해야 하니까 네, 아무래도 2인실이나 뭐 1인실이나 1인실은 또 너무 비싸니까 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병실로 와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밥을 바로 먹었고요. 미역국이랑 막 이렇게 해서 밥이 나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고 제가 7시 반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오후 2시에 첫 수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생아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수유를 하게 됐는데 첫 수유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께서 자세 잡아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신생아실이 있고 그 옆에 수유실이 있는데 수유실 같은 경우는 다른 산모분이 수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랑이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밖에서 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문이 있고 이런 형태여서 문 하나 열고 들어와서 있는 공간에서 아내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고 다른 산모분이 없으면 신랑을 불러서 같이 아이를 봤었고 그게 됐었어요. 선생님께서도 별 얘기 안 하시고 신랑이랑 같이 아이 이렇게 안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랑이 아이 잘 안을 수 있게 자세 같은 것도 막 봐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만약에 다른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랑은 못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수유를 하고 있을 때도 만약에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수유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신랑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신랑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요.
신생아 선생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막 저 같은 경우는 쌍둥이이기도 하거니와 저희 둘째가 2.1kg로 태어나서 굉장히 작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일찍 태어나는 건 아닌지, 막 여러 가지 걱정과 질문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고, 제가 만약에 의문 갖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유를 하는데 좀 이렇게 컹컹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숨 쉬는 게 좀 불편해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면 그런 거 말씀드리면 다 소아과 선생님이랑 연계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럼 소아과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뭐 요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 막 이런 거 얘기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신생아실 케어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큼 먹는지 이런 것도 얘기 잘 해주셨고, 제가 자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수유콜이라고 하죠. 그 시간 되면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수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고, 한 명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수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유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큼 먹었는지 이런 것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날 입원을 해서 토요일날 아침 7시 반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어요. 네,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워낙 작게 태어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 퇴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더 작은 아이들도 잘 간다, 뭐 숨 쉬는 것도 문제 없고 다른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월요일날 퇴원을 하게 됐고요. 퇴원하기 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퇴원하는 다른 엄마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신생아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슨 검사를 뭐 언제 해야 되고 뭐 이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알려주시는 것들을 교육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구니 카시트를 준비를 해서, 바구니 카시트가 있으면 아이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껴놓아야 되는 그런 수건들, 뭐 그 천기저귀 이런 것들 준비해서 신생아실에 넣어드렸더니, 네, 신생아실에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잘 이렇게 속삭에 싸고 그 바구니 카시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그렇게 케어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무사히 산후조리원으로 갈 수 있었고요. 제가 뭐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일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 너무 좋았다, 너무 친절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좌욕 같은 거 바로 할 수 있게 뭐 바로 사와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신랑이 도와줘야 되는 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아기 낳고 나서 그 오로가 나오고 그 패드 갈고 이런 것들도 도와주셨었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베드 자체나 이런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보호자 침대도 따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불편했는데 나머지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거라든지 저를 케어해 주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았고, 또 이게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뭐 소아과 선생님, 뭐 산부인과 선생님, 혹여나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뭐 담당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제가 진료를 보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첫 주사 맞을 때부터 해가지고 몇 번 더 서울대 병원에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안 오셔도 되고 뭐 동네에 있는 소아과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원에 안 갔었어요. 그리고 출산 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원래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이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6인실을 쓰다가 중간에 이제 2인실로 옮겼던 거라서 입원 비용도 별로 안 나왔고, 전체적인 출산 비용이 사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50만 원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병원이 뭐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도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네, 그래서 단점을 꼽자면 이렇게 뭐 침대가 뭐 편하고 뭐 보호자용 자리가 뭐 따로 있어서 뭐 편하고 이런 거는 좀 없었고 대신 나머지 진료나 케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아이를 낳았던 거라서 신랑 말고 다른 저희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이런 가족들이 들어올 수는 없었고요. 네, 신랑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입원할 때 따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네,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따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진 않았었고 그 전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서울대병원 응급실 그 임신 중에. 근데 그때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네, 이렇게 입원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출산했을 때는 그런 과정은 따로 없었고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쌍둥이 출산과 관련돼서 되게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라든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하시고 그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것들,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셔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꼭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자연분만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 경험 한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많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쌍둥이 육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뭐 육아할 때 꼭 필요한 필수템이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육아를 할 때 어떤 뭐 에피소드나 팁들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의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